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는 11.95포인트 상승해서 3194.33으로 마감했고요. 0.38%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좀 쉬어가는 장세였죠. 조정을 좀 너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살짝 조정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낙폭은 많이 줄였어요. 낙폭은 거의 약보합권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한 6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한 470억 정도 매도해서 한 천 얼마야? 한 80억, 1090억 정도, 109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1380억을 샀어요. 그래서 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금액보다 더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0.52% 하락한 0.52포인트 하락한 1013.9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2600억 사고 개인이 2800억 샀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한 5800억 정도의 매도량을 보여가지고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죠. 추가 상승의 발목을 잡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일관해. 한번 볼까요? 기간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이거 연기금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4천억 원대였는데, 지금, 4천억 원대네요. 4천억 원, 가량의 매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금이, 지난주 9일인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연기금은 포트폴리오의 이제 자산 배분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포지션을 조금 1% 정도 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글로벌 전체의 증시로 봤을 때는 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연기금으로서는 우리나라 비중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그냥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1%더 확장했다 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계속 상승이 추가된다면은, 결국은 뭐,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음, 개인이나, 혹은 뭐, 외국인이, 어, 대량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지수의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장세는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뭐 이렇게 이제 장을 마감했어요. 오늘 뭐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죠. 네, 오늘 하락한 종목이 이제 코스피에서도 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도 뭐 한 두 배 하락한 종목이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기금이 발목을 잡으면서 아주 특징적인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다시 전환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이제 여전히 뭐 전기전자 뭐 이런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봤을 때는 바이오 벤처 업체들의 어떤 상승세가 아주 눈에 좀 띄었죠. 뭐 지난달 말부터 야금야금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씩 꿈틀꿈틀 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더니 4월 들어서 가지고 뭐 이제 미국의 암학회, 임상종양학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열리면서 학회가 바이오 벤처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상승을 흐름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얼핏 보면은
마치 제약 바이오 업체들만 상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늘은 뭐 그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제가 2월 말부터 이제 그 3월, 4월은 학계 시즌이어서 아무래도 그 봄 춘계 학술 대회 뭐 학회 이런 시즌이어서 이제 임상 그 관련된 발표들이 줄을 이을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을 좀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 비해서 4월 들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본격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월 달에도 저는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반영, 그러니까 이제 선취매 개념에서 이제 그 투자자들이 이제 뭐 학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매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했는데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이고 우리나라 시장이고 그 주식 시장을 둘러싼 그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조금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발동이 좀 늦게 걸린 것 같아요. 뭐 연기금이 아시다시피 연기금이 이제 계속 매도해서 계속 발목을 잡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개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유동성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이 한 50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그래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죠? 뭐 최근에 뭐 우리나라의 개미들이 뭐 이제 그 한 뭐 1,000억도 안 된다 그래요. 뭐 그 집계를 한 결과. 그러니까 뭐 한 1월 달에 비해서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투자를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거래를 안 한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개미들의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간지 어느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여기다가 이제 뭐 기관은 그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뭐 샀다 팔았다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좀 횡보한 장세 그런 장세를 펼쳐졌죠. 외국인들도 사실은 미국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그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상황이 좀 여의치 못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뭐 맘 놓고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뭐 압력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그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한 그런 영향도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오늘 그 흐름은 그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많이 보였다고. 그리고 이제 관련 이 업종에서 또 이제 뉴스도 많이 터졌죠. 큰 뉴스들도.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상승 섹터를 보시면은 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 보톡스, 코로나, 제대혈 뭐 이거 다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뭐 백신 진단 시약 이런 종목들 다 헬스케어 업종들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 10개 종목, 10개의 섹터 중에서 한 5개의 섹터가 이제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간 섹터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이 오늘 다 올랐다고, 이제 좀 많이 상승폭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좀 오늘 그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대표주는 뭐,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 오늘 이제 재상장되면서, 이제 거래 재개되면서 급등했죠. 예, 좀 올랐고. 뭐, 전반적으로 좀 이런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징할 만한 종목은 뭐 바이오 벤처 업체들, 그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들의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카카오 재상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급등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재료에 의한 재료 장세, 뭐 종목 장세 이런 것들이 오늘의 흐름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뭐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자, 뭐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좀 급등 며칠 동안 이제 그 LG하고 합의된 이후에 이번 주에 이제 월화수 3일 내내 이제 상승했는데 오늘은 살짝 장중에 이제 상승은 했지만 이제 살짝 조정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합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LG 화학하고의 어떤 합의가
그 끝나면서 급등해가지고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좀 그 조정을 받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이제 좀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한 10% 정도 이제 이틀 동안에 빠졌어요. 그래서 127,900원에 이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녹십자 랩셀 오늘 변동이 심했죠. 녹십자 랩셀은 그 오늘 8월쯤에 이제 정부에서 그랬죠. 8월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규모로 해외 그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뭐 그리고 이제 업체하고 뭐 품목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그런 기대감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그 CMO 업체들 이제 뭐 녹십자 뭐 현미약품 그다음에 뭐 이런 업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죠? 뭐 삼성바이오 뭐 로직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바이넥스도 있고요. 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어요. 녹십자 랩셀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급반등을 해가지고 오늘 11만 9천 원 한 5%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내 그 줄줄줄 오후장 들어서 이제 장 마감이 다가올수록 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한때는 마이너스까지 더 추가로 빠지게 했지만 장 막판에 다시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0.88% 상승한 11만 5,100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반면에 이제 녹십자는 이제 좀 한 10% 선에만 상승세를 유지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LG전자가 이제 또 오늘 크게 올랐죠. 어제도 이제 애플 그 자율 전기차 그 협력 그설 시제품 만드는 그 이야기 이제 재료 나와가지고 어제도 이제 좀 한 3% 정도 2.5% 정도 상승했는데 오늘 또 이제 또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실적이 일단 굉장히 좋을 것이라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이제 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느냐 2분기에 일단 뭐 가전하고 이제 그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잘 나가잖아요. 그죠? 글로벌 시장에서 뭐 선두를 다투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 LG전자는 보면은 항상 이 그 휴대폰 사업부 외에는 다른 분야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매번마다 그 휴대폰 사업부가 몇 천억 원씩 적자를 내면서 다 갉아먹은 거죠. 쉽게 해가지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는 좀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휴대폰 사업부가 이제 계속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반복돼 왔죠.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그 MC 사업부 이제 철수했잖아요. 그죠? 생산 중단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전자는 어때요? 그 몇천억 원씩 적자 나는 사업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전 사업부나 뭐 이런 다른 사업부들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는 물론이고 이제 다음 분기, 2분기에도 이제 좀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오늘 꽤 많은 폭 17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어떤 뭔가 이렇게 LG전자는 뭔가 이렇게 그 뉴스가 모멘텀에 대한 뉴스가 이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카더라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실제로 팩트로 나타났을 때 LG전자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영향으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보시면은 이제 뭐 투자자 보면은 이제 89만 1000주 샀습니다. 개인은 120만 주 던졌네요. 기관도 한 30만 주 넘게 샀고요. 자, 그리고 뭐 또 미국의 이제 LG전자 세탁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LG전자가 또 이제 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이제 세탁기 공장을 증설하는 이런 뉴스가 또 이제 나오면서 어떤 기대감을 또 반영하고 있죠. 이거 주식의 주가에 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제 좀 강보합권에서 저 이상 움직이지 않고 뭐 지금 거의 흐름이 굉장히 별로 밋밋한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오늘 뭐 어디 신문 보니까 이제 또 대문짝이 났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 미국은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 막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뭐 그렇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 강자인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세계에서 뭐 탑권에 드는 글로벌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너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가지고 오너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게 지금 이 오너가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좀 쉽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대문짝의 신문들이 어떤 이주영을 빨리 구속해서 이제 저기 풀어줘라, 이제 이런 뭐 이게 이제 그 기사로 날 정도로 지금 이 경제계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이란 그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인 국가, 글로벌 빅1인 국가, 그다음에 그 빅2인 국가, 이거 중국, 이 두 나라가 막 지금 이 반도체 굴기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두 나라도 이 반도체에서 어떤 그 확고한 패권을 잡지 못하면은 이 위기 때 굉장히 좀 공공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 아주 뭐 치열하게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디램 그 저기 반도체 생산 기업들을 두 군데나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너가 지금 뭐 어떤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미국이나 중국한테 빼앗길 수 있는 어떤 시기가 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물론 뭐 죄를 졌으면 잘못을 해야 되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가 한 국가의 어떤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저도 들어요.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드팩토. 네, 매드팩토도 오늘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했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뭐 좀 그 저점을 저기 상승으로 이제 좀 그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외국인 그 세력이 이제 매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밑에서 이제 들어온 매수세를 진둘러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또 소폭 마감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장중에는 뭐 이게 오늘 이것도 오늘 또 한 3천, 장 초반에 뭐 한 3,000원 정도 때까지 빠졌었죠. 네, 빠졌었는데 이제 야금야금 저가의 매수세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마 제가 아침에 봤을 때는 매도 상위권에 외국인 그 업체가 잠깐 들어왔은 것 같은데, JP모건이 들어왔던가 뭐 하여간 들어와가지고 매도하는 걸, 외국인 매도한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보니까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주요 매도 주체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야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와가지고 보합이 되고 이제 플러스 한 800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매도팩토가. 근데 하지만 또 이제 올라오니까 또 이제 그 외국인 세력이 또 매도를 던져가지고 다시 주가를 이제 마이너스권을 밀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이제 마이너스 4,589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봤을 때는, 오후장 들어서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빨간불이었어요. 플러스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장중에 장난을 친 거죠, 지금.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까 한 2시쯤인가 그때 외국인들이
매도수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뭐 빨간불 한 7, 800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이 플러스 만 몇천 주를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섰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역시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얘네가 다시 이제 매도를 던져가지고 기관하고 갔죠. 어제는 이제 외국인만 던졌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도 같이 던져가지고 주가를 결국은 약보합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투자 주체 간에 굉장히 치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뭐 카카오네. 카카오 오늘 이제 그 12만 500원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격 종가 500에 시작해갖고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갖고 VI 발동 걸리는 13만 2,500원, 13만 2,500원까지 이제 치고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VI 발동 풀리면서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이제 낙폭을 쫙 뺐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뺐어요. 이제 VI 발동에서부터 이제 쫙 팔기 시작한 게 이제 누구냐면은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뭐 이제 13만 2,500원부터 13만 2,500원에서 12만 500원까지 쭉 밀려오면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는데 외국인이 이제 종가를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117만 주나 판매를 했고요. 기관은 22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싹 받아가지고 개미가 350만 주 가량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의 물량을 싹 받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받아내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한 7% 정도 상승한 12만 500원의 장을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자, 뭐 저는 이게 중장기 물론 이제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지만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역대급이죠. 지금 뭐 1분기 실적 예측치 보면은 뭐 굉장히 뭐랄까 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실적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가 그게 또 이제 미국 상장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 하반기에 또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카카오 페이지도 상장하고 뭐 그리고 뭐 실적도 좋고 전 분야에 골고루 좋은 실적을 얻었고 이제 지금 뭐 거칠 것이 없어라 뭐 이런 정도예요 카카오가.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아서 주가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이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상승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락하면 할수록 뭐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외적인 변수 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전반에 대해서 변수가 생겨서 이제 하락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하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오늘 이게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10,000원, 12,000원 정도 더 다운된 거는 13만 2,500원에서 12만 500원까지 다운된 거는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거의 악화되면서 이제 떨어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효성 3인방 이제 뭐 이렇게 실적 기대감 때문에 다시 이제 점핑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효성화학,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마찬가지입니다. 효성 TNC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많이 올랐죠. 네, 어제도 이어서 이제 오늘 또 어떤 큰 폭으로 상승해가지고 60만 원대를 다시 찍었습니다. 62만 7천 원이 이제 고점이네요. 네. 전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ST팜도 이제 지금 꾸준하게 mRNA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상승해 왔는데 오늘 또 이제 지금 사거래일자 상승해 왔나요? 이거 한번 조정을 살짝 받았네요. 그러니까 한 7만 원대 후반부터 이제 11만 원대까지 10만 원대까지 계속 치고 올라왔는데 ST팜이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에 이제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라고 뉴스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늘 많이 점핑했어요. 29.49포인트 올라간,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간 13만 7천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mRNA를 그 방식으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이제 ST팜은 사실 mRNA 부분에서의 어떤 백신, mRNA 백신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해가지고 결국은 5% 상승한 11만 1,300원의 장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5% 정도, 24% 정도는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거죠. 자, 그런 뉴스가 있습니까? 뭐 오늘 뭐 녹십자하고 뭐 한미, ST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CMO 업체, CMO 관련된 업체들이죠. 쭉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으나 생산의 전 과정은 이제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완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참 주가가 이제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한 것 같아요. 자,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해가지고 15만 원대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이제 안착했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은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롯데 그 협력설, 지분 투자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단 그 밑에 확고한 지지 기반을 이제 갖춘 거죠. 이거 대들보를 딱 갖춰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이 이제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떤 모멘텀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할 수가 있죠.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하양증권에서 이제 MG캔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거기서는 20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잡아두고 있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롯데 인수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그게 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정도,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긍정적인 리포터가 쏟아져 나온 거지만 리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걔네가 얘기한 목표가 20만 원대까지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이제 그렇게 큰 악재가 없다면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롯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얘네들한테 협력을 강화하고 이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메디톡스는 이제 오늘 이제 하락을 했어요. 지금 메디톡스가 이제 1분기에 보톡스 판매 실적을 보면은 지금 휴젤이 1등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보타가 2등이에요. 휴젤이 뭐 600억 원대인가 뭐 그 정도의 어떤 매출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보타가 200억 원대가 뭐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하여간 뭐 1등은 휴젤, 2등은 나보타, 3등이 이제 메디톡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이제 1등을 뺏긴 건 물론 1등하고의 격차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났죠, 1분기에.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좀 옛날에 메디톡스가 아니다 이거예요. 옛날에 군웅할거가 아니라 어떤 뭐 독보적인 존재로 이 보토스 시장을 이제 휘어잡던 메디톡스가 이제 이 대웅제약과의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3위로 밀려났고, 그것도 이제 1등하고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 업체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쟁력을 분쟁 과정에서 많이 상실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죠. 아까 같은 뉴스 녹십자나 뭐 여기 뭐야 ST팜이나 뭐 바이넥스 이런 것처럼 삼성바이오도 CMO 업체로서 백신 생산의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한 2% 상승해가지고 80만 원대 다시 이제 올라섰습니다. 네, 신품 계약은 오늘 뭐 장 초반에 2천 몇백 원까지 올랐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신품 계약이 작년에 이 코로나 치료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엄청 떴잖아요. 그래갖고 뭐 20 몇만 원까지 떴잖아요. 이때 이제 고가에서 얘네가 이제 뭐 윤리적인 비난을 감수하고 자사주를 매각을 해가지고 한 2천억 원대 현금을 확보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제 뭐 신약과 벤처 업체들을 지분 투자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국내 중소 제약사를 인수해가지고 좀 이 바운드를 넓히거나
뭐 이런 이제 그 좀 그 투자 전략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굉장히 좀 매출이 급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풍제약이 좀가 뭔가 현재 어떤 이렇게 뭐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기업의 그 움직임을 좀 바운드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자사주 판매한 금액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이제 뭐랄까 계획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 영향으로 이제 그 급등했는데, 근데 사실 그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돈이 뭐 2천억 원 가지고 얘네가 뭐 재무 그 빚도 좀 갖고 이래가지고 재무 구조도 좀 좋아지긴 했지만, 뭐 바이오 벤처 하나 뭐 인수한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죠. 물론 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뭐 그렇게 한다 해갖고 이제 오르긴 했는데, 뭐 줄줄 흘러 내려서 결국은 이제 0.44% 상승한 가격에 마감을 했어요. 네, OCI는 이제 오늘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이거 계속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양광 이쪽에서 이제 어 폭시 실리콘도 이제 뭐 좀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이제 그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네, 15만 9천 주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기관하고 쌍끌이 매수로 이제 임해가지고 OCI가 오늘 3,500원 상승해가지고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뭐 SKC는 오늘 소정을 살짝 받았고요. SKC도 좋죠. 좋은데 이제 지금 어제인가 그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이 13일 연속으로 이제 그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단 말이죠. 차트를 보시면 네,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어요. 네, 거래되기 이후에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이 이제 왔다 이제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뭐 역시나 좀 쉬어가는 타임이 딱 왔네요. 이게 이거는 이제 뭐 무슨 안 좋은 재료가 생긴 건 아닙니다. 그냥 뭐랄까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실적도 좋게 기대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 선에서 이제 거래 재개돼 가지고 15만 원 정도까지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쉬지 않고 계속 보면 여기서부터 거래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만 7천 원부터 쭉 그 한 4만 원 정도 계속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소폭 살짝 이제 좀 쉬어가고 한 템포 뭐 좀 다시 또 이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뭐 이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 아니 저기 전기차 배터리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케미칼 마찬가지죠.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근데 첨보만 어제 이제 제가 어제 좀 그 주요 종목으로 브리핑 했죠. 어제 마감에 첨보가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리포터가 그죠. 유한타 증권에서 뭐 하반기에 증설 효과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반영하는 이런 리포트가 하나 나와서 이 영향으로 지금 오늘 또 이제 그 이어지는 상승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자, 시젠이 이탈리아에다가 대규모 그 진단 키트 납품 계약을 맺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에 1,200원 규모. 네, 이래갖고 이제 이게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지는 것 같아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면서 이제 시즌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시젠은 굉장히 행운이 좋은 업체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가지고 이거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판단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젠이 이제 이 코로나의 그 증가나 감소 상황 따라서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있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작년 주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돼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 시젠도 다시 이제 좀 그 주가가 다시 10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10만 원대 후반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 업체가 뭐 무상증자도 하고, 무상증자 한 거 맞죠? 네. 그리고 또 자사주도 이제 취득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주가 관리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제 이런 대규모 계약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모멘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로나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한테는 코로나가 1등 공신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10만 원대 후반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이제 증가 감소 상황에 이제 그 시제는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그 실제로 주가나 이런 흐름에서 나타났고요. 네. 그래서 시젠이 오늘 이런 좋은 재료로 인해 가지고 오늘 다시 또 한 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네, 금호석유가 이제 뭐 실적에 기대감 때문에 이제 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폭이 크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뭐 하이닉스 소폭 올랐고, 예,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한 8% 정도 상승했어요. 그 유바이오로직스하고 오늘 그 국산 그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 업체들 임상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지금 진행 과정을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합성 항원 백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은 DNA 백신, 유바이오로직스는 합성 항원 백신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업체들이 지금 좀 좋은 흐름 이 뉴스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또 이제 DNA 백신, 그다음에 셀리드가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 임상 이상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이제 관련 업체들이 오늘 영향을 받아서 주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아까 말씀드렸고 LG화학은 오늘 이제 뭐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그 5G 종목도 오늘 또 이제 뭐 전부는 아니지만 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이나 뭐 K 서진 시스템, RF텍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자, 그리고 뭐 보시면은 특징 녹십자 아까 말씀드렸죠. CMO 관련된 거. 네, 하이브가 오늘 이제 또 어제 하락한 거에 한 80% 정도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변동성이 심했죠. 그죠? 어제 17,000원 빠졌는데 오늘 14,500원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전략이 있죠. 이거 기관 투자가들 전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들어가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그 함정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은 안 들어가는 게 좋죠. 그죠? 자기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없다면은.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가 흐름 오늘 보면은 이제 그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오늘 그 외국인하고 특히 개인이 많이 샀어요. 그동안 쭉 팔을 때 이제 개미가 샀을 때 이제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쫙 끌어내렸잖아요. 얘네가 27만원부터 25만원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제 오늘 요 정도 기간이 13만 주 사고 외국인이 3만 주 샀단 얘기죠. 개인이 이제 팔고. 그러니까 개인은 27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줄줄 흘러내리면서 23만 원대까지 흘러내리면서 이 매수했던 개미들 있잖아요. 이 개미들이 결국은 오늘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이 개미들이 이제 터는 물량을 받아가는 거죠, 싸게.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쉽게 해가지고 개미들이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싼 가격에 넘기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럼 기관들이 이 종목이 정말 좋아서 이거 넘겨받아 싸게 살려고 해서 산 거냐?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기관이 샀다는 거는 기관이 보유해서 물량 풀린 거를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팔았다는 얘기는 이게 정말 가치가 좋아서 이 종목이 가치가 좋아서 안 팔았다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다시 또 이제 얘네가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가 또 자기네가 원하는 보유해수 물량을 던질 가격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마감 시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주가 모른다. 이게 오늘 쭉 빠졌다가 또 기관이 사서 다시 상승할 수도 있다, 빠르게.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마감 시황 때. 자, 이제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자, 오늘 보면은 이게 보면은 차트 보면은
오늘 이제 오늘 4월 15일 맞죠? 네, 9시 장 시작하자마자 22만 7,500원. 네, 급락했어요. 급락, 그죠? 네, 급락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는데 이내 이제 회복해가지고 플러스권으로 이제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누가 사서? 기관이 사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급락할 때 던진 건 누구였을까요? 결국은 뭐 누굽니까? 개미들인 거예요, 개미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싹 쓸어 간 거예요? 외국인이 싹 쓸어 간 거죠. 저기 기관이. 그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22만 7,500원이면 한 3.4% 정도 이제 떨어진 가격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내에 회복해가지고 이제 싹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싹 쓸어가면서 이제 8%대까지 이제 상승을 시켰다가 이제 막판에 다시 조금 밀려가지고 6.16%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뭐 리포트도 막 나왔죠, 그죠? 리포트도 나와가지고 뭐 이게 보면은 아마 하이브에 대해서 오늘 리포터가 어때가 돼요? 좀 뭐 리포터가 안 나오고 네, 하나투자금융에서 이제 나왔네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뭐 변수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쉽게 하고 이제 하나은행 하나투자 금융투자는 뭐냐면은 단기간에 어떤 하락의 요소는 있을 수가 있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어떤 리포트를 냈어요. 그리고 뭐 5월 달에 뭐 여러 가지 지수 편입하는 호재도 있고 뭐 이렇다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6개월 락업 해제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하지만 5월 MSCI 편입 및 BTS 컴백에 따른 흥행은 상향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라고 이제 목표 주가도 35만 원, 36만 원 잡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이렇게 냈어요. 자, 어제 이제 메리츠 증권이 낸 리포트하고 정반대죠. 그죠? 자, 기관들이 이렇게 이제 좀 같은 업체를 놓고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보인다는 거는, 여기에는 뭐, 리포터를 이제 브리핑을 하는 증권사들의 어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이 어떤 반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하이브가 이제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지금 미국 업체 인수할 아타카만 저거 인수한다고 또 유상증자도 또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유상증자 건에 대해서 또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네, 유상증자 결정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뭐 정정 대상 공시서류 이래가지고 뭐 이제 뭐 정정했네요. 여러 가지 증자 상황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가 저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여기서 단타를 칠 생각이라 이제 이런 생각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뭐 어떤 이런 위험 부담 같은 거를 뭐 좀 안고 쉽게 접근한 게 아닌 종목이라고 이제 판단하고 싶어요. 물론 각자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판단이 든다 이 말씀이죠. 뭐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 봤나요? 네, 다 본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결국은 종목 장세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흐름은 이게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한 어떤 지수의 급등 이런 건 좀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어떤 모멘텀이 발생해갖고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이래갖고 지수가 급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말고 코스피는 어떤 한계가 있을 것이고 종목 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더욱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제 지금 숨고리를 들어갔는데 코스닥은 좀 더 이렇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코스닥이 오늘 뭐 이제 크게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약보합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그 일단 1000포인트를 넘어선 시점에서 이제 1000포인트 선 언저리에서 이제 당분간 움직임을 좀 보이다가 이제 그 다시 점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코스피에서는 종목 장세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연기금, 결국 연기금 문제죠. 뭐 아무래도 이제 좀 힘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안정성이 있는 데가 아무래도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이게 또 이제 그 보는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주가를 띄우고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싸움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에 나온 뉴스를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증권사들 그 기관 투자가들이 내는 리포터도 이제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같은 게 쭉 수치로 나와가지고 굉장히 신뢰가 가게 만들었죠. 리포터가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는 그 이면에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기관 투자가들, 우리랑 증시에서 개인 외국인과 상대해야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내는 게 리포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도 여기 주식장에서 이제 뭐 돈 놓고 돈 먹기, 이게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리포터가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어낸 리포터라고만은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리포터를 난 뉴스, 신문 기사의 뉴스를 접해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뭐 근데 이제 뭐 일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경로가 개인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뭐 뉴스 브리핑 자료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리포터 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취득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취득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이제 팩트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이렇게 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줄 아는 이런 이제 좀 안목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맨날 보면 이제 어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뭐 매도해가지고 쫙쫙 주가가 빠져. 혹은 뭐 외국인이 매도해가지고 쭉쭉 주가가 빠져.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력. 세력. 혹은 뭐 작전. 뭐 뒤통수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은 결국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이제 그 주가의 흐름에 접근한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수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재료보다는 수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개미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얘네들은 대규모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또 그런 그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지난해에는 개미들이 그런 역량을 가졌었죠. 굉장히 많은 유동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개미들이 그런 역량을 갖춰서 실제로 주가를 많이 개미의 힘만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싹 빠져나갔죠. 그죠?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주식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깊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럴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뭐 뉴스나 브리핑 자료만 보고 몰빵을 휙휙 던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면에 어떤 전략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가지고 반드시 분할로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근데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어떤 투자 전략들이 그게 진짠가 아닌가 이제 신뢰가 있는 건가 아닌가 걔네가 브리핑 리포터 자료 내거나 이런 부분이 그런 것을 이제 파악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얘네가 이게 이면에 다른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니군 하면 이제 또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걔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주가나 여러 가지 뉴스로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좀 가장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 안정성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하여간 뭐 오늘 장 이렇게 끝났고 이제 뭐 내일 또 금요일장인데 금요일장에 또 전형적인 특징이 또 있으니까 지난주처럼 또 이제 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금요일은 이렇게 보통은 대체적으로 보면 패턴이 이래요. 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큰 이벤트 뉴스가 나와가지고 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장이라 이러면 이제 뭐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감까지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투자자별로 이제 수급에 의해서 어떤 장세가 움직인다 이런 거면 이제 전반에 약세면은 후반에 강세, 전반에 강세면 후반에 약세 이런 패턴이 이어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강 후약이냐 전약 후강이냐 이런 차이거죠. 금요일장은 이제 그런 패턴이 이었으니까 한번 뭐좀 여러분들이 그 장 초반에 어떤 방향에 쉽게 휘둘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한 템포 뒤에서 이제 좀 장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 그 금리 동결됐죠. 네. 그게 뭐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다 보니까 네. 자, 하여간 뭐 이렇게 로버트처럼 계속 팔아대는 이제 연기금이 이거 뭐 골칫거리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뭐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다른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연기금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오늘 그 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